첫 번째는 사망 원인이 허혈성 뇌손상이 아니라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 심장을 감싼 심낭의 막이 훼손되어 생긴 천공에 의한 폐혈증이라는 것. 두 번째는 병원 측이 주장한 시술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검 결과가 나옴에 따라 병원 측의 의료 기록을 검토해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심낭 안에서 궤가 발견된 점에 대해 천공 부분이 수술 부위와 가까운 점을 고려할 때 의료과실 가능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소화기관과 관련 없는 심장에 관련된 심낭에 궤가 나왔다는 점을 들어 네티즌들은 의료과실을 확정시하고 있으나 국가수는 조직 슬라이드와 수술 당시 확인된 소장 적출물을 인계받아 검사한다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이날 국가수의 발표는 부검에 대한 유관적 소견으로 유관적 소견이 곧바로 사법당국의 조사나 수사에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검 이후 기초의학적 조사를 거쳐 작성되는 부검 감정서가 나와야 이것을 바탕으로 사법당국에서 활동에 나설 수 있다. 한편 의료 적절성 검사 같은 것은 없으며 부검은 단순히 사인을 밝히는 가치 중립적인 행위이지 의료 행위의 과실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수에서 진행하는 부검은 어디까지나 사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부검 소견과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하여 의료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처럼 부검은 가치 중립적인 의료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검 주체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태도라 할 것이다. 우선 신해철 의료 사고에 대한 간략한 정리입니다. 1.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은 장협착증 수술을 받았는데 그 뒤 혼수 상태에 빠졌고 10월 26일 사망하게 됩니다. 2. 이때 신해철 주치의를 위축소 수술을 환자 본인이나 신해철 가족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이 드러납니다. 3. 국가수 부검 발표. 심낭에 생긴 0.3cm 천공 그리고 위장 외벽 부위를 15cm 가량 봉합한 흔적 발견. 추가적으로 심낭에서도 0.3cm 크기의 천공이 발견. 결국 이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신해철 사인은 의료 과실이다라고 해당 집도의를 기소합니다. 반면 강세훈 원장은 이를 반박합니다. 신해철의 장에 대한 천공은 환자가 퇴원할 때 몇 일간 금식을 하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환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심낭의 천공은 우리 병원에서 수술하지 않았다. 이 수술을 담당한 아산병원에 대하여 확인해야 한다. 그러자 현대 아산병원 역시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수술하기 전부터 오염물질로 가득했다. 이처럼 신해철의 사인은 명확합니다. 신해철 의료사고 재판 중 심낭과 위장 주변에 천공이 발생했고 이것이 심근경색으로 이어진 것이죠. 아무튼 신해철 사인은 명확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의료과실 여부는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2차 공판이 벌어졌고 강세훈 원장에 대한 의료과실 여부가 중점적으로 가려졌습니다. 현재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강세훈 원장은 신해철에게 위장관 유착박리술 등의 시술 후 공방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즉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는 것이죠. 2014년 11월 5일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유해가 안성시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된 뒤 유족 측과 소속사,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으며 10.17에서 10.27까지의 진행 경위를 담은 문서를 배포하였다. 시간별 신해철의 증상 변화가 작성되어 있다. 내용은 참담하다. 아카이브 경위서에 의하면 장협착 수술을 마친 17일부터 22일 심장마비로 쓰러지기 전까지 신해철은 극심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으나 원장의 낙관하에 진통제만 투여받으며 적절한 의료 행위의 부재 속에서 수면도 힘들 정도로 통증에 시달리면서 5일을 보냈다. 11월 6일 JTBC는 신해철에게 사용했던 제세동기가 제대로 충전되어 있지 않아 응급 상황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유족의 발표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했으며 이미 과거 한밤의 TV연예와의 인터뷰에서 기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